치매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뇌요?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이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귀에서 시작된다고요? 2026년 최신 뇌과학 연구 결과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난청이 있는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더 충격적인 건요. 난청은 치매의 가장 큰 예방 가능한 위험 요인이라는 겁니다. 고혈압보다, 당뇨보다, 흡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왜 귀가 나빠지면 뇌가 망가지는지, 어떤 증상이 있으면 위험 신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난청과 치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원리부터 알아볼게요. 이걸 이해하셔야 왜 귀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 뇌가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합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귀로 듣죠. 이런 자극들이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비유를 해드릴까? 뇌를 근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지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을 받으면 활성화되고 자극이 없으면 퇴화합니다. 그런데 난청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귀로 들어오는 소리 자극이 확 줄어듭니다. 뇌 입장에서는 중요한 입력 채널 하나가 막혀버린 거예요. 마치 컴퓨터에서 마이크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요. 뇌의 청각 담당 영역이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역이 점점 위축됩니다. 안 쓰는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안 쓰는 뇌 영역도 쪼그라드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청각 영역이 약해지면 주변 영역도 영향을 받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까지 연쇄적으로 퇴화가 진행돼요. 2025년 영국 랜싯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치매 위험 요인 중에서 난청이 무려 8%를 차지합니다. 이게 단일 요인으로는 가장 큰 수치예요. 고혈압이 2%, 당뇨가 1%인 것과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말이죠. 난청의 무서운 점이 또 있어요. 바로 서서히 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나빠져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요즘 텔레비전 소리 너무 크게 틀어 하고 말해야 비로소 알아차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난청이 치매로 이어지는 3가지 경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뇌를 망가뜨립니다. 첫 번째 경로, 뇌의 과부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난청이 있으면 듣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뇌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흐릿한 소리를 해석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비유를 해드릴까? 안개 낀 날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맑은 날보다 훨씬 집중해야 하잖아요. 눈이 피로해지고 머리도 아파지고요. 난청이 있는 분의 뇌가 매일 이 상태인 거예요. 뇌가 듣는 데만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기억하고 생각하는데 쓸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인지 자원이 고갈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뇌가 지치고 결국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경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귀가 안 들리면 대화가 힘들어지잖아요. 상대방 말을 자꾸 못 알아들으면 창피하고 짜증나고 대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모임에 안 나가고 전화도 안 받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죠. 문제는 사회적 고립 자체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대화하고 웃고 생각을 나누는 게 뇌에 엄청난 자극이거든요. 그 자극이 사라지면 뇌가 빠르게 퇴화합니다.
세 번째 경로, 뇌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쓰는 뇌 영역이 위축되는 거예요. MRI로 찍어보면 실제로 보입니다. 2024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요. 난청이 있는 사람은 청력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매년 뇌 위축 속도가 30에서 40%더 빠릅니다. 뇌가 말 그대로 쪼그라드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특히 측두엽과 해마 부위의 위축이 두드러집니다. 측두엽은 언어와 청각을 담당하고 해마는 기억을 담당해요. 이 부위가 손상되면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이 세 가지 경로, 뇌의 과부하, 사회적 고립, 뇌 구조의 변화. 이게 동시에 진행되면서 치매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겁니다. 무섭죠?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나 부모님이 난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볼륨을 예전보다 높인다. 가족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본인은 적당하다고 느끼신다면 난청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사람 많은 곳에서 대화가 어렵다. 식당이나 모임에서 주변 소음 때문에 상대방 말이 잘 안 들리신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정상 청력이면 소음 속에서도 대화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신호,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를 자주 한다. 하루에 여러 번 되묻는다면 이건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조용한 환경에서도 그렇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네 번째 신호, 전화 통화가 어렵다. 얼굴을 보면서 하는 대화는 괜찮은데 전화로만 하면 알아듣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입 모양을 못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다섯 번째 신호, 대화 중에 엉뚱한 대답을 한다. 질문을 잘못 알아듣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거나 대화 흐름을 놓치시는 경우가 잦다면 청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가능한 빨리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검사는 30분이면 끝나고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자,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72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3년 전부터 귀가 좀 안 들리셨대요. 근데 그냥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셨어요. 가족들이 보청기 하시라고 권해도 안 하셨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방금 있었던 일을 기억 못 하시고 요리하시다가 불 끄는 걸 자꾸 잊으시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매 전 단계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난청을 일찍 관리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있다고요. 할머니가 나중에 그러셨대요. 그때 보청기 했으면 어땠을까? 귀가 문제가 아니라 뇌가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70세 박영철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도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셨는데 아들이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으셨고 바로 보청기를 맞추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셨대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됐고 세상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대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인지 기능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세요. 매일 경로당에서 친구들이랑 화투도 치시고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도 하시고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보청기가 내 뇌를 살렸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뇌로 듣는 거였어. 정말 명언이죠. 자, 그러면 난청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청기를 사용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023년 랜싯 학술지 연구에 따르면 보청기를 사용하면 치매 위험이 48% 감소합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보청기가 비싸다고요? 요즘은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리고 정부 지원도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하시면 보청기 구입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보청기가 창피하다고요? 요즘 보청기는 정말 작아요. 귀 속에 쏙 들어가서 거의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안경 쓰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세요. 눈이 나쁘면 안경 쓰잖아요? 귀가 나쁘면 보청기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활동을 유지하세요. 귀가 안 들린다고 집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셔야 해요. 보청기 끼고 모임에 나가시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대화가 뇌에 주는 자극이 엄청납니다.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해서 대답하는 이 과정이 뇌 전체를 활성화시켜요. 특히 해마와 전두엽을 자극합니다. 경로당, 노인대학, 동호회 뭐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친구랑 수다 떠는 게 뇌 건강에 100배 좋습니다. 세 번째, 청각 재활 훈련을 받으세요. 보청기만 끼면 끝이 아니에요. 뇌가 소리에 다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청각 재활 훈련을 받으시면 적응이 훨씬 빨라져요. 대학병원이나 보청기 센터에서 청각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소리 구별하기, 문장 이해하기, 소음 속 대화하기 같은 훈련을 해요. 보청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으세요. 50세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 청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조기에 관리할 수 있어요. 청력 검사는 국민건강보험 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순음 청력 검사랑 어음 청력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 귀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피하세요. 이어폰으로 음악 크게 듣는 거, 시끄러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거, 이런 게 난청을 악화시킵니다. 이어폰 사용할 때는 볼륨을 최대의 60% 이하로 유지하세요. 1시간 들으셨으면 10분 쉬세요. 공사장이나 콘서트 같은 시끄러운 곳에 가실 때는 귀마개를 사용하세요. 자, 여기서 최신 연구 결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2026년 초에 발표된 한국 연구인데요. 보청기 사용자 5,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워요. 보청기를 꾸준히 사용한 그룹은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42% 낮았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30% 느렸어요. 연구진이 뭐라고 했냐면요.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듣게 해주는 기기가 아니라 뇌를 보호하는 장치라고요. 이제 보청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귀에서 시작됩니다. 난청이 치매의 가장 큰 예방 가능한 위험 요인이에요. 난청이 치매로 이어지는 세 가지 경로, 뇌의 과부하, 사회적 고립, 뇌 구조의 변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뇌를 망가뜨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을 부모님, 가족,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난청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희망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의 뇌를 지켜드리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